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한밤의 정적은 곧 폭풍이 될 것처럼 무겁다. 이번 사건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이었고 경찰과 살인마 그리고 그들을 뒤쫓는 또 다른 괴물이 얽히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심연으로 끌고 간다. 죽었다고 잊혀졌던 살인마가 멀쩡히 살아서 쏘댕기고 있어. 어두운 방 한쪽 뉴스 화면을 뚫어지게 보던 홍승표 청장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손가락은 끊임없이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고 긴장한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의신의 이름을 되뇌었다. 한편 차수열은 차갑게 닫힌 철문을 열고 연금주택 안으로 들어섰다. 어머니 정의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담담한 표정, 그러나 웃음기 없는 시선. 그 두 눈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섬뜩했다. 서구환 죽였냐고요? 수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없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의신은 미묘하게 웃었다. 너부터 이야기해봐. 서구환이 죽으니깐 다행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 그 말은 번개처럼 수열의 가슴을 찔렀다. 순간 그의 심장은 폭발하듯 뛰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감정까지 섞여 있었다. 엄마 당신은 여전히 살인을 정당화하는 거군요. 정당화? 아니, 그저 말하는 거야. 넌 내 속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아직도 부정하잖아. 한편 수사팀 내부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박민재는 벌써 풀어졌다던데. 배성규가 분노에 차 외쳤다. 정신 좀 차려. 김나희가 그를 단호하게 제지했다.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야. 박민재가 풀려난 게 단순한 절차 때문인지 아니면 그 뒤에 다른 세력이 움직인 건지 그걸 밝혀내야 돼. 하지만 배성규의 얼굴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다. 괴물 같은 살인마 칭송하는 짓 그만두고 멀쩡하게 좀 살으라고. 그 순간 팀 전체가 잠시 멈췄다. 그의 외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공포와 혐오를 폭발시킨 것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증거는 뜻밖의 곳에서 등장했다. 데이트 앱이에요. 손지안이 들고 나온 건 피해자들의 공통된 연결고리였다. 조이란 여잔데 팔로우한 사람 중에 피해자 4명 전부 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들여다본다. 핸드폰 그 여자한테 전해. 최중호가 단호하게 지시했다. 하지만 배성규가 반박한다. 그 여자라니 무슨 소립니까? 단순히 앱에서 연결됐다고 해서 다 범인입니까? 나이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해. 피해자 4명 모두가 같은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건 단순한 우연일 수 없어. 수열은 묵묵히 화면을 응시한다. 화면 속 조이라는 이름. 그러나 그 사진은 어딘가 인위적으로 가공된 듯한 느낌을 풍겼다. 현실감이 없을 만큼 매끈하고 동시에 알 수 없는 위화감을 주는 얼굴. 그리고 그 순간 수열의 휴대폰이 울린다. 발신자 표시 없음. 차수열 내가 나 찾고 있지? 낯선 목소리. 그러나 동시에 섬뜩할 만큼 익숙한 울림. 조이. 그래. 하지만 난 단순한 이름이 아니야. 내 엄마가 만든 그림자. 그 첫 번째에서 시작된 이름이야.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너졌다. 모두가 숨을 삼키며 전화기의 스피커를 바라봤다. 정희씨는 연금주택 안에서 차갑게 웃고 있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네. 내가 두려워하던 진실이. 너도 피할 수 없을 거야, 수열아. 차수열은 어머니 정희신을 마주하고 난 후 온몸이 무거운 납덩이처럼 짓눌렸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벗어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다. 서구환을 죽인 건 누구인가? 경찰청 복도는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기자들은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언론은 사마귀의 귀환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도배하듯 내보냈다. 수열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낮게 중얼거렸다. 죽었다고 잊혔던 살인마가 멀쩡히 살아서 쏘댕기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해. 옆에 있던 최중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한다. 괴물은 죽어도 되살아난다고.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이다. 서구환 그 자식이 죽은 게 누구 손 때문인지, 내 엄마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놈 때문인지. 연금주택의 차가운 조명 아래 수열은 다시 정희신과 마주했다. 철문이 덜컥 닫히자 세상은 오직 둘만의 무대로 변했다. 서구환 당신이 죽였냐고 물었잖아요.
수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정희신은 고개를 기울이며 피식 웃었다. 너부터 이야기해봐. 서구환이 죽으니깐 다행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 뭐라고요? 수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남자 정희신을 신처럼 떠받들던 광신도였잖아. 그런 놈이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솔직히 속이 시원하지 않아? 경찰이니까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겠지. 하지만 내 속은 다르잖아. 그만. 수열이 고함쳤다. 그러나 그 고함은 어머니의 웃음을 더 크게 번지게 만들 뿐이었다. 너는 나를 닮았어. 언제까지나 부정해도 소용없어. 경찰 수사팀 내부는 날마다 흔들렸다. 배성규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박민재는 벌써 풀어졌다던데 이게 말이 돼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정신 좀 차려. 김나희가 책상을 내리쳤다. 우린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민재가 풀려난 이유, 누가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잖아. 그러나 배성규는 주먹을 쥐며 소리쳤다. 괴물 같은 살인마 칭송하는 짓. 이제 그만두자고요. 사람 죽여놓고 정의라고 포장하는 미친 짓. 언제까지 들여다봐야 합니까?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다. 모두가 배성규의 분노 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데이트 앱이요. 손지안이 화면을 띄웠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조이란 여자 계정인데 피해자 4명 전부가 이 여자를 팔로우하고 있어요. 뭐라고? 최혁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해요. 지안이 단호하게 말했다. 팔로우한 피해자 4명 전부가 연쇄살인과 연결돼 있었어요. 그럼 남은 건 핸드폰 그 여자한테 전해. 최중호가 지시했다. 그러나 배성규가 다시 반발했다. 그 여자라니 무슨 소립니까? 앱 계정 하나로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잖아요. 김나희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이건 단순한 계정이 아니야. 조이 저 계정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야. 뭔가 더 큰 그림의 일부일 거야. 그때 수열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없음. 수열은 본능적으로 스피커폰을 눌렀다. 차수열.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들리는 목소리. 내가 나 찾고 있지? 모두가 숨을 죽였다. 조이. 수열이 낮게 물었다. 그래. 하지만 난 단순한 이름이 아니야. 내 엄마가 만든 그림자야. 첫 번째 살인에서 시작된 이름.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갈라졌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첫 번째 살인. 나이가 눈을 크게 떴다. 수열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요동쳤다. 0번 살인. 경찰조차 모르는 그 사건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연금주택 안에서 정희씨는 홀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네. 내가 던진 씨앗이 드디어 꽃을 피우는구나. 수열아, 내가 피하려 해도 이 피바람은 널 데려가. 넌 결국 나를 닮았으니까. 그녀의 웃음은 차갑고도 서늘했다. 마치 새로운 학살의 서곡을 즐기듯. 경찰청 상황실의 불빛은 새벽녘까지 꺼지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피해자들의 사진, 범행 현장의 도면, 그리고 하나의 계정 조이가 크게 확대돼 있었다. 손지안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계정 단순한 가짜 계정 같지만 알고리즘이 이상해요. 피해자 4명을 팔로우한 후 한 달 이내에 모두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팔로우한 계정이 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다. 누군데? 최혁이 물었다. 잠시 침묵 후 지아는 대답했다. 차수열 경위.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장난하냐? 배성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제 범인의 타깃이 수열이란 거야? 아니면 수열이랑 범인이 연결됐다는 거야? 둘 다 가능하지. 김나희가 날카롭게 잘라 말했다. 말도 안 돼. 성규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수열 선배가 범인이라는 거냐? 이건 완전히. 조용히 해. 최중호의 단호한 한마디가 방을 울렸다. 우린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범인이 수열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야. 그날 밤 수열은 집으로 돌아와도 편히 숨을 쉴 수 없었다. 이정연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수열은 고개를 돌렸지만 정연의 눈빛은 애써 그를 꿰뚫었다.
혹시 또 당신 엄마 때문이야? 순간 수열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단지 악몽 속 장면이 겹쳐졌다. 어린 시절 피비린내 가득한 방 안에서 웃고 있던 정희신. 그 손에 쥐어진 피 묻은 칼. 엄마 당신이. 수열은 잠결에 중얼거리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다. 정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봤다. 당신 지금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지? 다음 날 수열은 다시 연금주택을 찾았다. 엄마, 나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서구한 그놈을 죽인 게 당신이냐고 묻고 있잖아. 정희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넌 왜 그게 그렇게 궁금하니? 차라리 기뻐하면 될 일을. 괴물 같은 놈이 사라졌는데 너 같은 경찰이 애써 눈 돌려도 세상은 속으로 박수치고 있을 거야. 그만둬. 수열이 소리쳤다. 당신은 언제나 그랬어. 살인을 정의라고 포장했어. 하지만 난 달라. 난 경찰이야. 난. 정희신이 피식 웃었다. 넌 경찰이지. 하지만 넌 내 아들이기도 해. 넌 아직도 내 안에 숨어있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지. 그 목소리는 내가 싫어하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야. 그 말에 수열은 숨을 삼켰다.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수록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그 속삭임. 죽여. 그게 정의야. 같은 시각 손지아는 데이터 추적을 통해 조이 계정의 활동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 계정 단순한 AI 알고리즘 같아요. 사람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동화된 시스템처럼 정밀해요. 그런데 가끔 아주 짧은 순간 실제 사람이 직접 개입한 흔적이 있어요. 누군데? 나이가 물었다. 위치가 연금주택 근처에서 잡혔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흔들렸다. 설마. 최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희신이 직접? 한편 수열의 아내 정연은 불안에 잠식돼 있었다. 친구 서아라가 공방에서 그녀를 다독였다. 이정연,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잠도 못 잔 것 같잖아. 정연은 손끝을 떨며 말했다. 수열이 뭔가 숨기고 있어. 그게 너무 두려워. 아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내가 직접 밝혀. 기다리지 말고. 내 남편의 비밀, 우리가 찾아내자. 정연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눈가엔 눈물이 번졌다. 혹시 내가 모르는 수열의 얼굴이 있다면 난 감당할 수 있을까? 경찰청 옥상에서 담배를 태우던 최중호는 차수열을 불러냈다. 너 지금 아슬아슬하다. 내 엄마 정희신. 그녀는 널 흔들고 있어. 저는 괜찮습니다. 수열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중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봤어. 내 눈빛이 흔들리는 걸. 내가 경찰이 아니라 그냥 아들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 저는 끝까지 버틸 겁니다. 아니, 버틴다는 건 결국 언젠가 무너진다는 뜻이야. 넌 선택해야 해. 내가 누구인지, 경찰인지 괴물의 아들인지. 새벽 3시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실. 모니터 화면 위에 조이 계정의 세 게시물이 떠올랐다. 피범벅이 된 거울 사진 위 단 한 줄의 메시지. 차수열, 내 차례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찢겨나갔다. 모두가 얼어붙은 채 화면을 응시했다. 이건 명백한 도발이야. 손지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더 이상 숨지도 않아. 떼놓고 우리한테 선언하는 거야. 김나희가 이를 악물었다. 차수열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거울 속 깨진 조각들. 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그것은 이미 그가 경찰인지 괴물의 아들인지 알 수 없는 경계선 위의 모습이었다. 같은 시각 연금주택. 정희신은 벽에 기댄 채 웃고 있었다. 맞지? 이제 널 향해 오고 있어. 내가 아무리 경찰인 척해도 결국 내가 괴물의 피라는 걸 세상은 알게 될 거야. 수열은 철창 너머에서 그녀를 노려봤다. 당신이 꾸민 짓이잖아. 아니, 난 그저 불씨만 남겼을 뿐이야. 이 불을 키운 건 세상이야. 그리고 넌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어. 어쩌면 내가 타들어갈 차례일지도 모르지. 그녀의 목소리는 잔혹하게도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실 안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 차수열 경위, 당신을 공식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최중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수열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지금 내가 타깃이라고. 배성규가 소리쳤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당신이 우리 수사팀의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수열의 눈빛이 번쩍였다. 약점이라면 그건 바로 당신 같은 분열이에요. 팀을 깨는 건 범인이 아니라 우리 안의 불신입니다. 순간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이가 입을 열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감정이 아니야, 수열. 범인이 왜 널 노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해. 포렌식 분석 결과 조이 계정은 단순한 익명 계정이 아니었다. 특정 서버를 통해 정교하게 위장된 누군가의 손길이 분명히 닿아 있었다. 이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뒤에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세력이 있어요. 손지안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세력? 최혁이 되물었다. 네. 이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에요. 마치 누군가가 정의신 신드롬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수열의 뇌리를 스친 것은 과거였다. 어린 시절 엄마 정의신의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 안팎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 그녀를 향해 분노와 숭배가 동시에 뒤섞인 눈빛들. 또 반복되는 거야. 수열은 이를 악물었다. 엄마를 괴물로 만들었던 그날처럼. 집안 정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랍 속에서 남편의 노트를 꺼내들었다. 그 안에는 빽빽하게 적힌 메모들. 피해자들의 이름, 범행 현장의 사진, 그리고 크게 적힌 한 단어. 0번. 정연은 손을 떨며 속삭였다. 0번 이게 뭐야? 그때 서아라가 옆에서 노트를 들여다보았다. 맞지? 이건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너 혼자 두면 안 돼. 우리 같이 파헤치자. 정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만약 내가 알게 된 게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라면? 아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감당해. 그게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야. 한편 풀려난 박민재는 술집에서 홀로 웃고 있었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는 조이 계정이 떠 있었다. 그래, 넌 진짜 위험한 여자야. 민재의 눈빛은 기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근데 재밌잖아. 내가 흔드는 이 판에서 나도 한몫 살 수 있겠지. 그의 말은 알 수 없는 불안을 퍼뜨렸다. 그는 단순한 피해자인가 아니면 범인과 손잡은 또 다른 그림자인가. 최중호는 다시 연금주택을 찾았다. 정의신을 마주한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넌 아직도 사람을 구원한다고 믿는 거냐? 정의신이 비웃듯 물었다. 난 믿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외면하는 건 죽이는 거랑 똑같다고. 정의신은 천천히 박수를 쳤다. 아직도 착한 척이구나, 최중호. 근데 넌 알아야 해. 내가 그렇게 지키려는 차수열, 결국 내 눈앞에서 무너질 거야. 그날 밤 경찰청 모니터에 새로운 알람이 떴다. 조이 계정의 라이브 방송. 뭐야 이건? 최혁이 놀라며 소리쳤다. 화면 속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 괴물은 죽지 않는다. 이제 아들의 차례다. 순간 차수열의 두 눈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모니터 화면 속 라이브 방송은 긴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화면은 어두운 방 천장에 매달린 거울이 흔들리며 형사들의 얼굴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낮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 죽었다고 잊혔던 살인마가 멀쩡히 살아서 쏘댕기고 있어. 순간 경찰청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 목소리 서구환. 최혁이 놀란 듯 중얼거렸다. 그러나 배성규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편집이야. 누군가 일부러 서구환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어. 누가 왜? 김나희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 순간 화면이 바뀌었다. 정의신의 사진.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의 문구. 괴물의 아들은 이미 선택했다. 차수열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건 나를 흔드는 거야. 나를 무너뜨리려는 거라고. 진정해, 수열. 최중호가 손을 내밀었지만 수열은 그 손을 뿌리쳤다. 저들이 원하는 건 분명해요. 내가 흔들리고 내가 무너지면 엄마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거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이미 위험한 불꽃이 일고 있었다. 정의신이 늘 경고했던 그 피 속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 시각, 집안의 공방. 정연은 남편의 노트 속에서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피로 얼룩진 골목, 그리고 그 골목 끝에 서 있는 어린 소년.
그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언미스테이커블리 차수열이었다. 이게 뭐지? 정연은 숨을 몰아쉬며 사진을 뒤집었다. 거기엔 붉은 글씨로 적힌 단어가 있었다. 0번. 그녀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눈물이 흘러내리며 속삭였다. 당신 대체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서아라가 다급히 사진을 집어들었다. 맞지? 이건 그냥 범죄 사건이 아니야. 수열 씨는 처음부터 이 사건과 얽혀 있었던 거야. 포렌식실에서 손지안이 외쳤다. 찾았어요. 조이 계정, 실제 접속자가 드러났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다. 화면 위에 떠오른 이름은 박민재. 말도 안 돼. 최혁이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러나 손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민재 혼자가 아니에요. 계정엔 2명 이상의 접속 기록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잠시 정적.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다. 연금주택 내부입니다. 차수열은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조이 그 계정 당신이 개입했죠? 정희 씨는 미소 지었다. 그래. 하지만 난 손가락만 움직였을 뿐이야. 진짜로 그 계정을 움직인 건 다른 놈이지. 누군데? 수열이 이를 악물었다. 정희신의 눈빛이 번쩍였다. 넌 이미 알고 있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내가 끝내 외면했던 첫 번째 살인 0번. 그 순간 조이 계정에서 또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다. 흔들리는 카메라 속 피범벅이 된 방 한가운데에 서 있는 소년.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분명했다. 엄마 나도 해봤어. 순간 회의실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저거 설마. 나이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차수열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화면을 응시했다. 어린 시절의 자신. 피투성이 방 한가운데 서 있던 그날의 기억. 그것이 지금 영상 속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연금주택. 정희 씨는 두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봐라. 넌 이미 첫 번째 살인의 일부였어. 내가 부정해도 내 피는 기억하고 있어. 내가 0번이야. 거짓말이야. 수열이 고함쳤다. 그러나 정희 씨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웃었다. 진실은 언제나 잔인해. 내가 지금 잡으려는 괴물 그건 내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 라이브 방송이 끝나기 직전 조이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다. 괴물의 아들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경찰로 죽을지 괴물로 살지.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정희신의 웃음이 다시 메아리 쳤다.